발표합니다. 힘드시죠? 네. 앉아서 이 강의 듣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만 않습니다. 혼자 늘 떠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저는 좀 즐기는 편입니다. 인생 뭐 있나 라고 제가 첫 강의실 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생 뒤에 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 뒤에 병 온다. 저는 1년 상안에 아버님, 어머님을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좀 간절하게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좀 더 있게 해달라고, 좀 더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래도 때가 되니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슬프면 말도 못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인생은 다 그런 것이구나. 또 즐기면서 살 필요가 있다. 저는 늘 행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즐거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저도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혹시 이제 이렇게 강의를 앉아서 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힘들어 하실까 싶어서 즐거운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역사.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린 거. 미래는 미스테리. 오지 않는 오리무중.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저는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에 많이 발목 잡혀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미 지나버린 시간인데 인생은 물과 같다고 제가 1강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흘러가 버리면 끝인데 흘러간 물을 계속 이렇게 그리워하고 아쉬워하고 괴로워하면 너무 현실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스테리한 것은 과거 미래입니다. 단 1분 1초의 미래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나게 그냥 재밌게 놀다 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애틋하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분들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고민함으로 인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것도 발목 잡히고 그럼 현실은 늘 불행한 거야. 지나버린 과거에 대해서도 늘 부여잡고 있으니 불행하고 이미 오지도 않는 미래를 미리 당겨서 걱정하고 미래는 와야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활성의 지도사는 단순히 활만 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의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대상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자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사랑은 넘쳐나서 묻어나는 게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넘쳐나서 상대에게 묻어나는 게 그게 사랑이다. 그 상대가 누구예요? 자식도 될 수 있고 남편, 아내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우리 활쓰기 지도자들은 활쓰기 배우는 자들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활에 대해서 너무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부심과 긍지가 넘쳐나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묻어났을 때에 그게 진정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교사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힘은 듭니다만 이 시간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외람됩니다만은 아직도 한 번도 다시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쭉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6강이잖아요. 한 번도 다시 찍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요. 즐거운 마음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굳이 그걸 연습해야 되고 잘못해서 다시 찍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치다 스님도 저랑 같이 이렇게 화를 배우고 같이 지내면서 늘 그런 마음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에 행복하자. 이 순간에 행복하게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저보다 연배신 분도 계시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원장님도 계시는데 아마 이제 일요일 날또 거리 얼굴을 또 만나게 되겠는데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를 조금 먼저 배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돼서 솔직히 내심도 송구하기도 합니다. 늘 존경하는 우리 원장님이신데 제주도에서까지 열정을 또한 존경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제가 아직은 60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더라고요. 많이 자기를 사랑해야 되겠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또 자기를 사랑하는데 다치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좋아서 시작한 활인데 이 활을 통해서 다쳐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 6강이죠. 6강 활트 안전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활을 쏘야죠. 활을 쏘다가 다치면 안 됩니다. 요 전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욕심을 내고 관역 사냥꾼이 되는 순간에 내 몸은 고장나는 거예요. 다사불, 열사불, 난사불 하지 마라. 세 가지 불.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부리는 활을 다치게 되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활을 쏨에 있어서 내가 당하는 신체적 데미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고에 관련돼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태호 원장님,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원장님, 해병대 장교 출신이시고 또 간첩을 소탕했다 하나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대단하신 우리 해병 장교 출신이신데 총을 이렇게 사격장에 가면 가장 그 군기가 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총을 사격을 할 때에 절대 해서는 안 될 게 무엇이죠? 절대로 총구가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된다. 안에 총알이 있든 없든 총구가 사람을 향해서 안 된다. 그러면 활을 봤을 때의 총구는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이게 총구입니다. 총구, 그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활을 겨눠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을 사람을 향해서 겨누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을 향해서 겨누어도 안 되지만 당겨서도 안 되고요. 반드시 하늘을 보거나 사람 없는 쪽으로 비나를 당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나를 당겼을 때 이제 안전에 관련된 거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활은 사람을 향해서 겨냥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비나를 당겼을 때 원래 통상적으로 어깨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비나를 많이 당기거든요. 비나를 당겼을 때 탁 놓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활은 화살을 밀고 나가는 그 반대급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 활이 버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화살이 전혀, 다시 말해서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화살이 그냥 탁 나와버리면 이 화살이 반대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활이 빠바박 하고 부러집니다. 물론 이 카본궁, 이거 카본궁이거든요. 카본궁은 그러한 데미지가 크게 없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각궁, 다시 말해서 전통 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뿔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하를 받지 않고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혈이 그대로 나갔을 때는 활이 뒤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활을 넘긴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넘어버리면 박살 나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도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 활은 25만 원 정도 합니다. 활 하나에 뭐 싸놓으면 뭐 그냥 평생 써도 괜찮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각궁, 사실 뿔각자를 써서 활궁자를 써서 각궁이라고 하는 전통 활은 약 지금 한 90만 원 정도 합니다. 활 한 자루에. 한 자루 90만 원인데 부숴 먹으려면 상당히 많이 아깝겠죠? 그래서 두 번째, 첫째, 활은 사람을 향해서 겨누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비나를 당겼을 때는 반드시 그대로 놔줘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나를 당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 손가락을 걸고 통상적으로 이 절피라고 그러거든요. 절피에 여기는 오니절피, 화살 끝이 오니라고 그럽니다. 오니가 걸리는 것이 오니절피라고 하는데 이 절피 끝 부분, 마지막 감긴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이 활의 중통과 정중앙에 활 중심이 됩니다. 모든 활은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나를 당길 때는 이 중지 있죠, 중지를 가지고 이 절피의 마지막 끝 부분,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잡고 이렇게 당기면서 자기 궁역을 키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놓고 놓습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쩍 뜨이죠, 정신이. 자, 활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서 견뎌서는 안 된다. 비나를 당겼을 때는 그대로 혀를 놓아야 된다. 그래서 탁 튕겨서는 절대 안 된다. 탁 놔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이 부분을 많이 다쳐요. 이 부분을 왜 다치냐면은 이거를 비켜 잡지 않고 바로 잡았을 때 혀니부터 벌써 부딪히죠. 이게 나가면요 이 탄력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이게 시커멓게 멍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활을 가르칠 때에 활 잡을 때에 자 배꼽에서 얼굴을 돌려 하고 이렇게 잡아라. 여기서 놓치지 마라. 그래서 네 손가락이 나왔다 할 수 있도록 간격을 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팔을 틀어 잡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는요, 여기 손, 여기 아구에 여기 속 들어간 부분이 정중앙, 여기 정중앙이 여기 활 정중앙으로 오도록 잡아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 손가락이 네 손가락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잡아라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 된다. 활은 반드시 비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잡을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럼 아이들이 교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자, 먼저 악수한테 잡고 난 다음에 탁 돌려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합니다. 자, 활을 왼쪽으로 잡아라.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라. 이런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활을 잡아라. 이렇게. 그러면 딱 잡으면 이렇게 또 잡히거든요.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아이들 가르쳐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원만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잡아라. 여기서 고개 돌려. 이렇게 잡아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자 오른쪽으로 잡아라. 잡았니? 여기서 그냥 활 딱 잡어.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띄워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근데 이건 절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기면서 자연적으로 손이 당겨오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거는 이렇게 잡아서 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부분이 이 팔뚝이 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활을 쏘고 있는데 화살을 치러 간다. 아까 말씀드린 화살을 거두러 간다는 것을 친다, 치워라 할 때 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치러 가서는 절대 안 된다. 다치자고 나면 상당히 위험한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활동 용어를 공부할 시간이 잘 없네요. 나중에 보면서 얘기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고전이라고 해요. 고전은 뭐냐면은
관중이여 하고 깃발 돌리는 것 뭐 사극에서 보셨습니까? 혹시? 예, 관중, 관에 중 맞추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명중이요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화를 못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들은 명중입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관중, 관을 맞추었다, 중앙을 맞추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 멀리서 임금이 화를 딱 쏘면은 관이 탁 맞으면 관중이요 하고 돌리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합니다. 고전. 그래서 양궁은 10점, 8점, 뭐 9점 이렇게 쭉 점수별로 중앙에 맞추면 중앙 10점부터 쭉 하지만 이 구궁은 끝쪽에 맞든 중앙에 맞든 밑에 맞든 간에 맞추기만 하면 무조건 관중이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25m 정밀 사격, 정밀 습사일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5점, 4점, 3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참고적으로 25m니까 정밀 단거리 사격이 습사이기 때문에 5점, 4점, 3점 이렇게 점수제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관중이요 돌리는 사람은 고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시동이라고 있습니다. 시동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화살시. 그 다음에 아동할 때 어릴 동자. 그래서 화살을 치는 사람을 시동이라고 합니다. 시동.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5년, 2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시동 고전 막사가 있고 막사가 뭐예요? 활이 나는 걸 숨어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유리는 박살나겠지만 이게 PVC로 방탄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수를 쏘고 나면은 이제 살치는 시동이 있습니다. 시동이 막 살을 치러 가는데 거기에는 그 관역 근처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대계들이 이제 사대 뒤에 사무실 뒤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주로 이제 시동 여자분들이 많이 해요. 아르바이트 겸 대회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시동이 없어요. 고전도 없고 맞으면 띵동 소리가 나거나 불이 켜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화장실에 가는데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자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굳이 멀리까지 화장실 갔다 오기가 귀찮고 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과 달리 편하게 소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잘 은폐가 되는 것이 뭐예요? 관역 뒤쪽이죠. 관역 뒤에 왜냐면 이쪽을 보면 관역이 돼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관역 뒤에 가서 풀숲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은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심판이 그 개사를 선을 한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번 발사하십시오라고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고전도 있고 뭐 시동도 다 화장실 갔다 오고 했으니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경기를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살을 다 쏘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동들은 통상적으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돈을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쭉 사람을 쳐보니까 애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대학생 한 명이. 어떻게 이상하게 뭐 같이 다 했는데 왜냐하면 시동이 워낙 많으니까 그때 인원 파악을 잘 안 해요.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 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상하다. 왜 한 명이 어디 갔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이제 느낌이 이상하다 해서 가보니까 관역 뒤 풀숲에 이미 숨이 끊어진 채로 죽어 있었던 거죠. 문제는 돌아서서 관역이 여기 뒤에 있으니까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이 본능적으로는 관역을 등 뒤로 두고 쏠 거 아니고 소변을 볼 거 아닙니까? 보는데 화살이 확인도 않는 상황에서 심판이 개사를 했고 화살이 날아와서 정통으로 뒷골 정통으로 화살이 꽂혀가지고 애석하게도 한 명이 세상을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활태에서 굉장히 안전을 더욱더 강조하게 되었고요. 화살을 누군가 활을 쏠 때는 일체적으로 활을 치러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가 막 아이들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을 쏘고 있는데 막 관역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단호하게 그 부분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안전하게 활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자꾸 제가 영상을 찍는데 장난을 치는 바람에 제가 웃어서 아이고 참네. 자, 그 다음에는 크게 활트에서는 뭐 위험한 상황은 활 쏠 때에 그렇게 외에는 위험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을 올리고 내린다, 활을 건다는 걸 이렇게 혀를 올리는 걸 올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을 푸는 것은 내린다라고 하는데 이때에 잘못 올려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활 올리기 내리기 할 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준비하고 활 잡을 때에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것만 좀 준비 철저하게 하시면은 활대에 대한 안전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고는 0.1%의 가능성이 100%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고입니다. 철저하게 안전에 유념해서 활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 하고 가능하다 이 활을 함부로 막 다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예질 부분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활을 땅바닥에 이렇게 놓는다든지 바닥에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붕대를 땅바닥에 끌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활을 그냥 땅바닥에 툭 놓는 경우가 있어요. 바닥에. 이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고 활을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트 안전교육 제6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스테리한 미래에 발목 잡히지 말고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도자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6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배웠습니다.